우리가 이제 뭐, 그, 성품이라는 게 사람마다 이게 이제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 이제, 이 성품이라는 놈이 이제 어떻게 나왔고, 이제 어떻게 발현이 되는 것이냐. 그래서 또 요놈의 성품을, 어떻게 써가야만이 우리가 좀 더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생을 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오늘 뭐 이런 주제로 해서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이제 원래 사람이 이제 하늘의 기운에 의해서 이제 왔고요. 이 얘기는 뭐 고서 뒤져보면 뭐 수없이 나옵니다. 예. 뭐 나왔고 여기서 요게 이제 작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양이잖아요. 그렇죠? 양은 짝대기 하나. 그래서 이제 땅인데 이제 땅은 짝대기가 두 개예요. 여기 이제 이거 양이라는 어떤 진료 하나, 그다음에 음이라는 진료 하나. 이 자체로서는 이제 무엇이라고 이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렇죠? 여자 혼자 있어가지고 뭐 생산성이 일어나지가 않죠. 남자를 만나야 뭐 짜웅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손만 잡고 자도 이게 새 식구가 되잖아요. 곧 그런 것처럼 음양이 이제 만나야 이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극기 할 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태극기 그런 심볼들이 다 보면 세 개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세 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개로 돼 있는 이유가 이제 하늘의 기운과 이게 땅의 기운이 만나서 율동하게 되면은 일단 무조건 이렇게 세 개의 기운을 갖춰야만이 하여튼 그것이 이제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무엇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양만 세 개 뭉치고 음만 세 개 뭉친 놈은 그 자체로서 어떤 그 기준의 역할만 하는 거지. 진료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막 음양이 막 이렇게 막 섞어져 있어야 이것을 뭐 우리가 이제 뭐 이거 연못이다 또는 뭐 불이다 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천지인이라는 것에 이제 인은 그래서 이게 삼수를 갖는 거고요. 이제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떤 기운이 내려와서 땅에 이르러서 인간한테 이제 작동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선제적인 어떤 이제 특성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간한테는 이것에 이제 세 개의 어떤 일종의 차크라가 있는 거죠. 예? 세 개의 인간의 어떤 것들을 구성한.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 신기 이제 정이 생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신기정. 예? 차크라가 생기는 거고, 이것의 어떤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것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오장육부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오장육부라는 게, 이제 우리가 뭐 그러니까 간신비패신, 예? 오장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하여튼, 이제 오행이라는 게 있게 되죠. 그리고 목이라는 것이 있고, 화라는 것이 있고, 금이라는 것이 있고, 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부터 이제 처음부터 나왔던 것은 아니고, 태극의 모습을 보고, 예? 태극의 모습을 보고, 이 태극의 이제 모습이, 모든 만물이 율동하는 이제 상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쵸? 이 모습을 보고, 여기다가 이 움직이는 율동의 특성에 따라서 5가지 특성을 이제 부여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음양으로 나누는데 그것의 율동의 과정을 좀 자세히 살펴봤더니 5단계의 이제 율동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가운데 사상이 있고 사상을 주관하는 주재자 자리가 하나 있게 됨으로써 이제 오행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행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모든 만물이 이 구성 안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든 게 다 갖다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일지라도 여기다 다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거가 이제 나무 목자라 그래서 뭐 나무, 불, 뭐 금, 흙, 물, 뭐 이렇게 이제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으시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이 오행이라는 개념은 이제 물론 그거 자체가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뭐 그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이치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루의 이치면은 이제 아침이다. 그죠? 점심이다. 그 다음에 오후다. 밤 시간이다. 뭐 이렇게 이제 4단계로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인생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어린 시절, 청소년, 그런 시절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청년기, 불타는 20대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중년의 40, 50대 시절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노년의 시절, 60대 이후에 종신의 시간까지를 이제 수의 이제 과정이라고 놓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제 뭐 별로 뭐 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행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이제 다 안다 그래요. 오행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이제 장부를 넣는 거죠. 그래서 장부. 장부에 그 간담이 들어가고, 심소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폐대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장, 방광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 위,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오장육부도 이제 이러한 구성에 따라서 이제 몸에 이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래 나의 어떤 그 하늘에서 온 어떤 그 본성에 이제 나를 처음에 이제 만들게 했던 어떤 그 신이 있는 거고, 그죠? 어떤 그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혼이라 그랬잖아요. 혼이라 그랬죠. 그죠? 네? 혼이라 그랬죠. 혼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육체를 만드는 어떤 그런 어떤 차크라 에너지, 이것을 이제 그 백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의해서, 이제 이 오장육부의 이제 그 설정이 이제 되는데 사람마다 이게, 이제 태어난 날에 의해서, 태어난 날에 의해서 이제 이게 세팅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 세팅은 뭐예요? 생년월일시에 자기가 받고 태어난 날의 어떤 그 기준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뭐 똑같은 이를테면 뭐 봄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제 뭐 봄도 봄 나름이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면 비위가 실하다. 다고 해도 이제 비위가 실한 정도가 다 다르겠죠. 이제 굉장히 실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당히 실한 사람이 있고, 이제 뭐, 조금 실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장 기운도 뭐 좋다 그러면, 뭐, 이것도 뭐, 하여튼 질적인 차이와, 그쵸? 질적인 차이와 양적인 차이, 이런 것이 이제 서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생긴 것도, 생긴 게 이제 그 오장육부의 세팅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벌써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보는 게 우리 뭐예요? 이게 보고 그 사람의 이제 성품이나 운명이나 기질이나 이걸 판단하는 게 이제 관상이죠. 그러니까 얼굴 보면은 이제 대충 이 사람이 어떨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아는 거죠. 그 여기다가 또 이제 얼굴에 붙어 있는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집어넣게 되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돼요? 아시죠? 이거, 목은 어디죠? 눈이죠, 눈. 관상에서, 한의학적으로 이제, 눈이란 말이에요. 그럼 눈. 그러면 화는 혓바닥이란 말이에요. 혓바닥. 그 다음에 금은 코. 코. 모르셨어요, 다? 요거, 기초책에 이거 나와 있는, 잘 이게 설명이 안 돼 있죠, 이게? 이건 한의학 책에 보통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한의학이나 황제내경이나 동의보감 보시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 신장은 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에너지가 좀 이렇게 실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생긴 게 다르고, 이거는 이제 입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이제 형체나 몸체나 이런 것들을 이루는 요소도, 이제 이 오행에 그 사람이 받은 기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이런 것은 뭐예요? 이런 것은 근본적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책, 근본적인 어떤 아주 기본을 이룬 근간 에너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에너지틱할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 막 이렇게 욕구가 기본적으로 속에 꽉 잠겨져 있죠. 그리고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이제 끈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럼 목은 이제 뭔가 이 사람이 이제 형체를 봤을 때 이게 목이 이제 실하거나 잘 발달돼 있으면 위로 이제 쭉쭉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니까 목이 발달이 잘 돼 있고 그래야 이제 키가 이렇게 훌쩍 클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목이 찌그러져 있으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키도 별로 안 크고 이제 그래요. 예. 그리고 목이 실하면은 이게 이제 눈인데, 목에 이제 병이 들면 눈이 벌써 황달이 끼는 거예요, 벌써. 예? 눈빛이 이상하거나, 그런 거고, 이제, 화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제 저기죠, 그 화는 이제 이렇게 이제, 얼마나 이제 이것이 이제 이게 착 외면적으로 아름답게 펼쳐졌느냐.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면 이제 화가 그러면 강하면은 이 사람이 이쁜 거냐?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장미꽃 이렇게 사가지고 보면은 봤을 때 장미꽃 딱 샀을 때 처음에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조금 이제 사가고 지나면 이렇게 피죠. 그래가지고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늘어지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이쁜가요? 상태가 이쁘진 않죠. 여기에서부터 피어날 때 딱 가장 이쁜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화의 조절이 이제 그게 적당하게 딱 됐을 때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조합이 참 아름답게 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있다고 예쁜 건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이제 금 같은 거는 이제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근육 이런 거. 그러니까 금이 좀 있으면 그러니까 몸이 좀 단단해요. 근데 금이 좀 이제 헐렁하면 이제 이게 다 이제 물렁살들이 많죠. 예? 이제 그렇게 벌써 체형을 봐도 이 사람이 오행적으로 뭐가 돼 있겠는 이제 체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성품이 나오니까 생긴 것만 봐도 이 성품이 어떻게 생겨 어떻게 써먹을지 성품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예. 비위는 뭐냐면 이게 이제 살집을 담당하는 거예요. 살집. 그러니까 이제 비위가 실하면은 이제 살이 이렇게 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미는 이제 비위가 실하면 안 되겠죠. 미는 그러니까 비위가 실한 사람은 이게 슬퍼도 이게 식욕이 땡긴단 말이죠. 어떡할까? 어째서 나는 하루도 밥을 걸을 수가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뭐랄까 사람이 이제 균형 잡혀 있는 사람들 있죠. 예,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체로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균형 있게 타고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살집 없다고 뭐 살집 이렇게 몸매 좋다고 균형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잘 보셔야 돼. 이게 이제 예? 딱 물리가 터져가지고 딱 이렇게 보는 눈이 이제 터져야 드디어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관상도 그러니까 이게 뭐 이론 배웠다고 이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한 10년쯤 관상학 배우고 한 관찰을 해야 그때부터 이제 이게 보인다고 해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성품. 이게 성품이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수는 이제 뭐 두려움, 공포라고 그러는데 두려움이라고 그러는데 이 굉장한 인내심도 여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굉장한 인내심. 그 다음에 가는 뭐 이제 이게 뭐 분노라고 그러는데 이거 분노는 뭐냐면 이제 간의 기능이 이제 너무 지나쳤을 때 이제 분노가 나오는 거고 이제 목의 기운이 적당하면 이거 굉장히 이제 희망적인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가 이제 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놈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이 소리는 이제 이 간이 이제 아주 실하다는 거거든요. 네, 이 목기가 이제 잘 이렇게 쓰이면 이제 굉장히 진취적이고 하여튼 뭐 도대체 저런 똥 객기가 어디서 나올까?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돼요. 예.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있는데 하여튼 막 그 사람은 그 광역시장실도 문 팡 차고 들어가서 이렇게 시장님하고 이제 시장님을 겁박을 해요. 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주면은 뭐 시장님 그렇게 뒤가 그렇게 말끔하신 건 아니실 텐데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겁박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제 뭐 그런 어떤 막 객기나 이런 것들이 목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청춘의 시절이 이런 이제 목기에 이제 다 들어있는 거죠. 사실 그런 객기도 이게 젊어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이 먹으면 이제 노망 들었다 그러지 그러면. 응? 그리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수생목 받으니까 굉장히 에너지틱한 놈은 가장 목이에요. 수가 에너지틱한 놈이 아니거든요, 절대. 수는 그 연료를 제공해 줄 뿐이지 이게 사주의 연결이 이렇게 이제 잘 돼 있어야 이제 그런 놈이죠. 예? 예. 화는 뭐요? 뭐 인해에 대해서는 예의라 그러고, 예? 예의라 그러고 이게 뭐 기쁨이라 그러죠. 기쁨, 즐거울 락, 뭐 예? 이런 게 이제 화는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화가 이제 너무 지나치면 사람이 너무 그러니까 싱거워요. 싱겁다 그럴까 뭐 이렇게 헐렁헐렁해요. 그냥 실없이 웃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병호 일간들 왜 이렇게 양기가 지나친 사람들 보면은요 이게 양기가 되게 지나치죠. 예, 그럼 되게 막 능글능글하면서 실실실실 웃으면서 이렇게 사람을 잘 이렇게 대화를 잘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제 금은 이제 이게 뭐 근심 걱정 보통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한 뭐랄까 이제 그 결단력이고요. 결단력이고 이런 걸 말하죠. 하여튼 뭔가 결정하는 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각각이 아니에요. 각각이 아니고 이놈들은 이제 상호 서로 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서로 아주 유기적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이 있는데, 사람마다 이제 좋아하는 계절이, 다르죠? 가장 싫어하는 계절은 또 무슨 계절이세요? 겨울이요? 겨울이 그럼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이요? 그 여름을 만끽하기, 아주 좋은 여름을 만끽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러면 1년 내내 여름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망하겠죠? 예. 그러니까 아주 그 따사로운, 혹시 비키니를 좋아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그러신가요? 예. 이게 원만한 저 여름을 열기 위해서는 이게 겨울이 아주 겨울다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 봐도 내가 이제 여름을 좋아하는 거는 사람마다 여름이라는 어떤 계절이 좋을 만한 그 사람만의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면은 뭐 보통 봄이 좋으세요? 가을이 좋으세요? 어떤 사람은 이제 가을이 좋고 어떤 사람은 또 봄이 좋아요. 근데 이게 어느 하나도 지금 잘못된 게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거 이제 청춘의 시절 아닙니까? 그죠? 청춘의 봄이다. 그래서 이제 청춘을 그리워하죠. 그리고 이제 이상형도 늘 보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탁 젊은 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40대 노처녀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막 신입사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젊은 청춘들을 겨냥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얼굴을 많이 이제 고치지 않습니까? 왜냐면 위로는 희망이 없거든요. 하여튼 이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젊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근데 이게 젊음에 이게 꽂혀 있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 50대 여성들은, 아니, 남자도 마찬가지. 왜 자기의 50대의 모습을 사랑하지 않는가?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진짜 그래요. 늘어가는 주름에, 예? 점점 이제 팔다리는 힘이 없어지고,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20대 시절에 행복했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하셨어요? 네? 행복했어요? 왜요? 연애를 많이 하셨나 보죠? 좀 그럴 것도 저는요 개인적으로 20대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아주 끔찍하거든요. 왜냐면 다시 가고 지금이 좋아요. 예. 왜냐면은 20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욕망은 되게 많고 꿈도 되게 많았는데 뭐 지금보다 체력이 한 100배는 좋았죠. 그때 그렇지만은 지금 생각해도 난 지금 현재가 좋지 그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는요 어떤 희망이라는 거 그다음 푸릇푸릇한 어떤 그런 그 젊음의 생기 이런 것이 이제 보기 좋을 뿐이지 현실은 굉장히 비참한 시절이 많아요. 여기서 이제 행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서 여기에서 이제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불행함을 못 느끼거든요. 20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어디 가서 뭐 사회가 나가서 인정받아요? 20대는 처절하게 어떤 일을 당하냐면 처절하게 금의 극을 받아서 인생의 제어를 받는 시간이고 내가 일한 만큼의 보상도 받지 못하는 시절이에요. 억울하죠. 그때 저도 그랬어요. 아니 내가 훨씬 일은 많이 하는데 저 40대 아저씨가 나보다 돈은 몇 배를 더 가지고 가는 거야.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20대는 20대 나름대로의 그 기쁨이 있겠죠. 그죠?
예, 즐거움이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또, 뭐, 20대 후반은 이제 젊은 청춘의 시절, 예, 아주 불타는 그 시절은 그 시절 나름대로의 또 행복과 기쁨이 있고, 예, 중년은 중년대로의 기쁨과 행복이 예,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봄은 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예, 그 나름대로의 그 기쁨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요즘 뭐 다 여기에 꽂혀가지고요. 예, 이제 돈만 있으면은 이제 뭐 젊은 여자 얻어서 어떻게 이제 저기 30대 여자에다가 저기 아파트 하나 얻어주고 거기서 어떻게 이제 후처를 보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안 어울리죠. 뭔가 이게 좀 이렇게 언밸런스하죠. 되게. 예? 하여튼 그러면 거기서 같이 사는 여자는 또 어떤 마음입니까? 그런 여자분 저 봤거든요. 그냥 이렇게 처음에는 그런 사람인지도 몰랐는데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6시, 7시만 되면 무조건 들어가요. 그 누구랑 사냐 그랬더니 자기 무슨 뭐 이모부랑 산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 이모부랑 사냐? 이모부하고 되게 친한가 보다. 근데 이제 뭐 70대 노인네하고 같이 사는데 이모부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눈치가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가만히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제 아닌 거예요. 그런 거야. 예?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예? 다 세월 따라 좋은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월의 그 법칙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에 어떤 돈을 많이 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결실이 이때 많이 이루어진다, 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저때 이제 맺어진 열매는요, 평생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습하고, 예? 굉장히 그 기반이 허약한 상태에서 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화라는 시간을 이제 겪지 않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얻어졌으면은 이게 뭐예요? 저기로 보면 예의 아니에요, 예의. 예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없어져요, 이게. 인생에.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좀 이렇게 깔아보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반드시 그거에 대한 이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잃어버리는 뭔가 인생에 결함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그러니까 이런 때는 뭘 해야 돼요, 이런 때는. 열심히 뭔가를 이제 닦고 경험하고, 예? 이런 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공부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이렇게 공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돈을, 지금 당장 돈 벌려고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당장은 돈을 쓰잖아요. 예. 그죠? 대학교 강의 들으러 가는데 돈 받고 강의 들으러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미래를 위한 준비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것을 이제 기반을 튼튼히 쌓아야, 이제 내가 밖에 나가서,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이제 그렇게 살아서 이것은 이제 사람들한테 뭐예요?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내가 이때는 몰라요. 사람들 눈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뭘 원하는 건지 저 사람이. 그렇잖아요. 20대 젊은 청년들 데려다가 일 시켜봐요. 눈치가 없어. 젊긴 한데. 왜 답답해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 30대쯤 돼야 이제 어때요? 아직도 체력도 아직 남아있고, 이제 사회적인 물도 먹었으니까 눈치도 좋고 그러니까, 30대가 그래서 인생에 일 제일 잘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일은요. 예? 그럼 이거는 이제 한 40대쯤부터 이제 시작되면 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40대 먹은 사람을 왜 신입사원으로 잘 안 쓰려고 그러죠? 예? 왜 안 쓰려고 그럴까요?
이제 세상 물정 다 경험해봤고, 근데 자기는 이제 금이기 때문에 이만한 에너지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나는 이만큼 보상받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무겁잖아, 쓰기가. 그리고 다루기도 힘들고, 말도 안 듣고,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시절에 뭔가 지금 자연에 맞게 살지 않게 되면 이때 가서, 이제, 소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열심히 이제 닦은 사람들이 이제 이때 가서, 그 돈은 그래서 40대 정도 가서부터 벌려야 맞는 거예요. 이 젊어서 돈 벌면 이게 이제 독이지, 복이 아니에요. 내 새끼 지금 연예인 나가가지고 CF 하나 딴 거를 기뻐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슬퍼할 일이에요. 예, 그놈이 나중에 가서, 이제, 지 가정을 어떻게 만들지, 우리 집안을 어떻게 만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모르고 이제 자꾸 이제, 예? 지금 뭐예요? 계속 성공이라는 물질이라는 거에만 이제 눈이 멀어서 이것만을 향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 강의하니까 사람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인 줄 알아요, 이게? 돈이? 뭐 돈 필요 없대요? 그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닌, 잘 좀 들어보세요. 이제 동영상 듣는 분들한테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좀 들어보시라고요. 사람 얘기 좀 제대로 좀 이해 좀 해주시라고. 원래,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라는 게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장육부가 생기게 됨으로써 몸이 생겼잖아요. 그 몸에 어떤 그런 몸이 생김으로써 오장육부의 기운에 의해서 우리 몸이 형성이 됐고, 그거에 의한 기운에 의해서 우리 몸 막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막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돌아가는 그 순환의 모습이 태극인 거예요, 태극. 태극의 속성은 뭐냐면, 이게 막 돌잖아. 이렇게 도는데, 돌면 어떻게 돼요? 봄, 여름, 가을이 계속 돌면 얘는 막 계속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는데, 속성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원심력을 갖고,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야, 더 멀리, 더 높이, 더 많이, 이걸 지향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뭔가 멀리 막 튀어나가려고 하는 반발력이 이제 강한데, 이게 튀어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우리가 망하는 꼴이 뭐예요? 망하는 게. 이게 이제 튀어나가다 못해 이게 톡 끊어지면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끊어지면 사람 죽는 거예요. 사업으로 치면 망하는 거고, 연애로 치면 연애도 안 되는 거예요. 사귀다가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상대가. 질려가지고. 사업으로 치면은 너무 앞으로 고 하다가 망하는 거고, 뭐, 관료로 치면은 너무 높은 자리로, 더 높이, 이렇게 하다가, 이게 잘못 돈 먹은 게 딱 걸려가지고, 돈 매긴 게 걸려가지고는 탁 가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인생의 문제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요즘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막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70년대 이후로부터 잘 살아보세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잘 살게 됐잖아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삶의 질은 굉장히 더 불편해졌고, 그렇죠? 우울증은 더 늘어났고, 암 환자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요? 점점 문명이 발달하니까, 여기 목이고, 여기 금인데, 서로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죠? 자꾸 그렇잖아요. 멀리 혼자 잘날라 그러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네트워크라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왜 발전했겠어요? 북한이 있어서 사실은 발전한 거예요. 긴장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무기 좋은 거 사야 되잖아요. 그럼 경제 개발해야죠. 예, 그런 거예요. 원래 인터넷이라는 것도 군대에서 처음에 쓰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민간에 들어와서 인터넷이 된 건데, 모든 그 문명의 발달은 다 전쟁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자꾸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면 언젠가, 이게 이제 그 힘이 너무너무너무 풍선처럼 커졌을 때 빵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당신이 그것을 얻으려고 쫓아가지만 얻은 사람 있어요? 끝까지 영원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다 놓치는 신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망조가 들고 괴로움을 빠지고 뭔가 내가 쫓으면 쫓을수록 점점 저 마음은 외로워지고 고달파지고 슬퍼지고 아니 스마트한 세상이 됐는데 왜 마음은 스마트하지 않고 더 쓸쓸해지나요? 그렇지 않나요? 더 애들은 고립되고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야를 이쪽으로 돌려라 그 말이에요. 예? 돈을 갖다가 집어 던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직장을 갖다 집어 던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선을 여기다 돌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뭐가 존재해요? 가장 가깝게는 내 몸이 존재하고요. 그죠? 몸 안에는 뭐가 존재해요? 마음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본성의 마음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무극의 원래 내 본성의 마음. 그럼 이거 여기서 지금 만들어진 그 마음은 뭐냐면은 내 욕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뭘 이렇게 내가 무슨 어디 사장님이고, 예? 내가 무슨 저기 무슨 되게 잘 나가는 누구의 아내고. 그러니까 이놈들은 자꾸 그러니까 에고로서 만들어진 놈이기 때문에 이걸로서 자기를 자꾸 만들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해요.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자기의 품위 유지비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이만큼 못 벌면 이제 큰일 날 것 같단 말이죠. 애를 이런 학원을 이 정도는 보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돈을 못 벌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능력 있는 남자 선택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막 그거를 막 만들려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시간들, 자식을 만들고, 애부터 만들고 돈 벌면 어때요? 근데 돈을 먼저 만들고 나서 애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뭔가 자연의 이치가 지금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자꾸 안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면, 예?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어떤 내 인생의 문제가 안으로 집중이 되면서 바깥의 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깥의 것도 유지가 되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이나 어떤 감정 상태도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놔라 그러잖아요. 놔라 좀. 놔라는 게 돈을 놔라는 게 아니고 돈을 집착하는 마음을 놔라 그 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욕심을 좀 놔라.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는 항상 그래서 뭔가 이제 자기하고 뜻이 틀리면 대립하게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뺏어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나하고 뜻이 틀리면 무조건 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의 입장은 뭐예요? 이게 적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만 더 돌아서 생각해 보면 나한테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아니 도둑놈들, 나쁜 놈들 욕한 죄진 사람 욕하죠? 여러분들은 죄진 사람을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만약에 범죄자들이 다 없어지면요, 지금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굶어 죽어요. 예? 그 사람들 없으면 또 그거를 또 밥해주고 우리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 행정하는 사람들, 그와 관련된 모든 사회 기반 시스템이 무너짐으로써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회에는 적당한 범죄자도 있어야 되는 거고, 적당히 좋은 사람도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다 나쁘다의 어떤 범죄자다 아니다의 기준이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이 사람이 범죄자지, 원래는 옛날 같으면 범죄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미래에는 아니었을 수도 있고. 전쟁 때 나가서 사람 수없이 죽이면 어떻게 돼요? 훈장 받잖아요. 딱. 그죠? 근데 지금은
한 명이라도 죽이면 큰일 나는 거고. 일본 일본 여자들이 이게 여기다가 수건 차고 다니죠? 왜 차고 다녔을까요? 그 뭐라 그래요? 그거 뭐라, 입는. 하여튼, 기모노인가요? 왜냐면, 일본 2차 대전 때, 나가서 다 전쟁 나가서 남자들이 죽으니까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남자가 원하면은 이렇게 자리 깔고 이렇게 누워있으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생산을 해놔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때 강간죄가 있을까요? 강간? 강간이 아니죠. 당연한 일을 한 거죠, 남자가.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그런 기준은 지금에 생겨난 어떤 트렌드지, 법이고 트렌드지, 지금 질서에 맞게.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그것을 마치 절대적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데서부터, 이제 오해가 비롯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것도 이기심이거든요? 내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은 지금 불리하니까, 내 경제적인 어떤 문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갭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놈을 내가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내가 좋겠어요? 내가 미워하는데? 선생님? 선생님 내가 미워하면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욕할 거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가서 덕현이 가서 보니까 못 쓰겠더라. 뭐 이렇게 댓글을 남기든 하여튼 지나가는 말로 누가 덕현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가서 내가 봤더니 별로던데?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절대 안 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점점 고립되고 안 되는 거거든요. 오행에 뭐예요? 균형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다 뭐예요? 사실 알고 보면 나한테 보이지 않게 다 도움이 되거나 뭔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으로 우리 사회는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모의 기준도 보면은 옛날의 미모의 기준과 지금 미모의 기준이 굉장히 다르죠. 예. 근데 요즘 완전히 무슨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이 정도는 여자가 이 정도 몸매는 돼야 이게 이쁜 여자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얼굴을 거의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거의 여기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거의 자기 복을 베려놔요. 턱을 이렇게 깎아버려요. 요렇게. 예? 그러니까 관상에서 이 턱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각이라고. 예? 사각이라고 여기를 이렇게 깎아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이제 밑받침이거든요. 이게 있으면 위에서 있는 복을 받쳐내지를 못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복을 땅에서 이렇게 받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밥그릇을 깨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가.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좋다 그러니까, 이러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자기의 생긴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갖고 태어날 때 팔자에 가장 자기가 태어난 오행의 진료 있죠? 갖고 있는 게 목이 많다든지, 수가 많다든지,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이요? 왜냐면 그렇게 안 생기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예?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눈이 되게 이제 크게 이렇게 태어났으면요. 전 단명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눈은 이제 눈에서 뭐냐면은 이게 수기가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게 화기가 이렇게 발동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눈은 그래서 눈에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오행을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목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다시 목화, 토, 금수가 있는 거거든요. 응? 목도 이게 확 펼쳐질 때가 있고 찌그러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화도 확 펼쳐질 때가 있고 찌그러질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금인데 콧대가 이를테면은 콧대가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실한 사람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형체나 모습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에서도 오행을 부여를 해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를테면 사주의 지지에 화기가 약해요. 예? 이제 겨울에
이게 소환절이거든요. 소환절, 이제, 소환절 밤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금하고 막 이런 거는 이렇게 많은데, 양기가 없어요. 땅바닥에.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양기를 이만큼 갖고 태어났는데, 이걸 만약에 많이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닫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많이 쓰면 죽으니까 그거 완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걸 찢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뭔가 변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이렇게 사각으로 박경림 씨처럼 이렇게 사각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래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깎아버리면은 뭔가 이제 인생의 그 균형이 이제 틀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저는 건들 생각이 없습니다. 아,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옛날에 어렸을 땐 제 눈두덩이가 이렇게 부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애들 보면 이렇게 눈두덩이 이게 부은 애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게 되게 제가 컴플렉스 많았겠죠. 나는 맨날 눈이 부어 있는 거 이렇게 초등학교 때 사진처럼 그 왜 그럴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토실토실하려면 뭐가 많아야 되냐면은 금기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예? 토실토실 이게 살이 이게 토생금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하면 이게 살이 토실토실 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 나는 이렇게 막 이게 다리가 좀 얇고 싶은데 여기가 먹으면 여기부터 찌는 사람도 있죠. 여자분들. 이게 이제 밑에가 금기가 이제 강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금기가 강하니까, 예? 이 불은 없고, 예? 금만 강하니까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게 이제 화기가 막 이게 이제 생기니까 이게 점점 살이 빠지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커진 거거든요. 예? 굉장히 많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조금 화기를 써도 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자연은, 이렇게, 관상도 이렇게 바꿔주는구나, 라는 걸 또 알았어요. 네? 그래서 성품은, 이제, 성품이라는 것을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오행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어떤 글자에 따라서 이제 이거는 이제 가장 우주의 그 질서가 잘 잡힌 모양이고요. 잘 잡힌 모양이고 이제 어느 한쪽으로 이제 팩 찌그러졌단 말이에요. 예? 아니면 뭐 있어도 이제 이게 좀 부족하고 얘는 조금 더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팔자가 이렇게. 우린 이제 간지라는 게 있잖아요. 간지라는 게 있는데 간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 것 같아요? 지금이 올해가 을미년인데 그럼 작년에 갑오년이었고 언제 이게 쭉 왔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이 간지를 만들었을까요? 네? 아니면 뭐 세종대왕님이 만드셨나? 모르시는구나. 이게 이제 최초에 우리가 이제 이 간지를 세웠던 게 갑자는 이제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이제 첫 번째 이제 육식갑자의 간지 처음이 이제 갑자거든요. 갑자인데 이게 이제 언제냐면은 황제 원년이라 그래요. 황제. 그러니까 근데 이 황제 원년이 언젠지를 몰라요. 기원전 한 2, 3천 년 정도로 보는데 그거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황제 원년이 정확하게 아직도 학계에서 밝혀지지를 않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태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태양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성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금성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구가 이쪽에 이제 세 번째, 이쯤 있겠죠? 그 다음에 화성이 여기 이제 조그맣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목성이 여기 있고, 그다음 토성이 이제 이렇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5성 치루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란히 쓴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몇백 년마다 한 번씩 이제 이런 현상들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지구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밤에 이제 이렇게 별이 이렇게 펼쳐졌는데
해가 이제 지구 이렇게 밑으로 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보니까 졌단 말이에요. 이게 지평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해는 이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어두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이 보이죠? 해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 수성이 있어. 금성, 화성, 목성, 이제 토성.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관측이 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헌상으로는 자궁에 오성 치루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문헌만 돼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정확하게 연대가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막 60갑자를 쭉 훑어서 내려가면은 60갑자에 갑자가 되는 때가 이제 분명히 있는데, 글쎄 요즘 천문학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봐도 저런 현상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시뮬레이션이 문제인지 그때가 아닌지 이건 연구해봐야 될 문제. 하여튼 이제 이렇게 해서 간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을축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쭉 흘러와가지고 지금의 현재의 이제 시간인데, 만약에 이제 지금 애가 태어났다고 치면은 올해가 을미년이고 지금이 묘달이죠. 병정부 기묘고 오늘이 갑오 지금 술시죠. 갑술시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얘가 태어난 사주팔자가 되는 거예요. 사주팔자인데 오행적으로 보면은 얘는 이제 토인데 화에 치우친 토고, 얘는 목이고, 얘는 화고, 얘는 금에 치우친 토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글자를 갖다가 딱 조합을 해보면은 묘니까 이제 이쪽에 묘가 이쪽에 있고요. 오는 이제 저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세요. 남쪽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 술은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있고, 미는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치우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지금 대체로 얘가 갖고 있는 기운이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얘는 이쪽에 있는 기운이 이제 되게 허결한 거 아니에요? 그죠? 허결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반드시 사람은 지가 필요한 걸 찾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방향이 이렇게 쏠리게 돼 있어요. 지가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제 궁합도 이제 딱 봤는데, 땡긴다. 그럼 뭔가 내가 필요한 글자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 강사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강사하고 기운이 안 맞으면 괜히 트집을 잡아서 이제 욕을 하는 것도 기운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인터넷에 유명 강사들 이렇게. 아니, 틀린 말 하나도 한 거 없는데, 막 어떤 사람은 좋아요, 어떤 사람은 별로 나빠요. 그러면서 그따위 것을 강의라고 해놨냐, 막 이런 얘기들 막 붙는 게 이제 다 자기 관점에서 그게 안 맞는 거거든요. 예? 또 이제 궁합이 맞으면요. 이 사람이 이제 팥으로 매주를 썼다고 강의를 해도 그 말이 맞아요. 궁합이 맞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뭔가 지금 이제 완벽하게 지금 조합이 인간의 그 타고난 특성상 조합이 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격이 이제 삐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삐뚤어진 거는 태극에서 이렇게 삐뚤어진 성질하고 지금 같단 말이에요. 욕심의 모습이 이렇게 삐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삐뚤어진 대로 이 사람 성품은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봄에 새싹이 이게 새싹이 피어나와서 막 이렇게 꽃이 피려고 하는 기운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이게 강해서 이게 다 지금 물이 말라버린 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건조한 거예요. 네? 그럼 건조하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이제 성품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는 방향으로는 수잖아요. 수는 아까 신장기운 아니에요. 신장기운은 어떤 그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좀 인내심을 갖게 하고 참게 하고 기다리고 이런 거를 말해요. 그 다음에 조심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단칠정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12지심? 12지심인가? 네, 12지심짜리예요.
십이지식은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현명한 것,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내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떨어지는 어떤 자기 가치관으로 타인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이제 전혀 엉뚱한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남보다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이렇게 여론조사하면 한 번이라도 퍼펙트가 나올 리가 없겠죠. 네? 왜냐면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명하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러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까지 아는 거예요. 나하고 틀린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까까지 아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갈량이 그러니까 작전을 잘 짰던 것은 자기 관점에서만 이게 작전을 짠다면 이게 반드시 필승하지 않겠죠.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해야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너는 반드시 일로 올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이 이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이제 성품은 어쨌거나 이제 요거 빠지면은 요거 빠진데 요렇게 이제 또 한쪽으로 쏠렸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기 시작하면 이제 더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이 몰려 있다는 것은 이를테면은 이거를 2배로 더 쓴다는 얘기도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그죠? 남들은 하나 있는 자기는 이게 2개 있어요. 그래 2개 있어 자랑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 2개 있는 대신 다른데 뭐가 하나 빠지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들하고 소통하거나 네트워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딱 맞는 이렇게 딱 맞는 사람하고만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두루두루 소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도 여기서 딱 끝나잖아요. 이 이상의 것을 만약에 말했을 때, 이 사람한테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얘기로 받아들여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품이 모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 참 골치 아프고, 이를테면 그냥 사주가 뭐 아주 뭐 이렇게 목이 이렇게 있고 화가 있고 뭐 금쯤 있는데 금이 한 2개라서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된 게 좀 흠이야. 이를테면 사주가. 근데 어떻게 운에서 딱 운이 와가지고 수를 딱 만났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이것도 이제 만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이제 이런 일까지 옛날에 이해하지 못했던 또 자기가 잘하지 못했던 그런 기질이나 성품까지 이 사람이 그때 가서 발휘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만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하나 빠져버리면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단순히 그냥 뭐 이게 숫자상으로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없으면 겨울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따뜻한 겨울이 돼버린 거 아니야? 그럼 봄의 싹이 어떻게 되겠어요? 봄의 싹이 안 나와요. 안 나와도 원래 나올 게 정상치가 평원일 때 이만큼 나왔다면 겨울이 따뜻해 버리면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막 많이 나올 게 뜨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예상돼요? 흉년이 예상되는 거예요. 작죠? 그쵸? 일단 덩치가 작잖아요. 시작되는 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화로 그러면 이 상태로 시작이 되는데 태양을 비친다고 커봤자 지지가 그 상태로 커져서 열매를 맺어야 어떻게 되겠어요? 별거 없는 거죠. 흉년이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갖췄다는 것은 뭐예요? 겨울이 겨울답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것은 어떤 시간이냔 말이에요. 겨울은. 겨울이 추워서 아무 생산력이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시간이냐는 거예요. 인고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
참고 견디고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내가 내공을 막 쌓아가는 시기란 말이죠. 인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됨으로써 겨울이 겨울다워짐으로써 봄에 싹이 그냥 팍 스프링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씨를요 상온에다 보관하면은요 다음에 싹이 안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씨를 냉장고에다가 저온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면은 싹이 다 나요. 이렇게. 네, 그게 자연의 원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싹이 잘 났으니까 당연히 태양이 잘 비치면 꽃 이게 무성해질 것이고 무성해지면은 결과도 당연히 풍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삶의 법칙 아니에요. 또 어떤 이 사람의 정신적인 영역도 원만해지고요. 인의의지를 다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 사람한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신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다 믿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없어 봐. 이게 없어. 씨도 잘 숙성을 했고 싹까지 잘 났는데 여기서 이게 없어버리네. 그럼 어떻게 돼요? 구름이 낀 것 같죠? 그러면 따뜻한 여름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꽃이 안 피겠죠. 예? 그럼 가을에 뭐가 열려요? 쭉정이가 많이 생기죠? 생산력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 짓을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돈은 안 되는데 고생은 지질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애들한테 이 짓을 안 시키려고 그러고 나 또한 이 짓을 안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편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있어야 원만한 화가 열리고요. 이런 어떤 번영이 있고 난 다음에 큰 결과, 영원히 내가 울거먹을 수 있는 큰 가을의 결실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쵸? 딸기가 오래 가요. 쌀이 오래 가요. 보관이. 쌀이 당연히 오래 보관할 수 있죠. 봄 열매는 오래 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봄, 여름 열매는. 예. 가을, 겨울에 난 거는 계속 보관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의 이치에 그대로 이제 담겨져 있고 이것을 우리 삶의 이치로 그대로 옮겨서 쓰면은 예? 예, 이 법칙을 어기지 않으면은 자기의 삶이 그 어떤 불행의 그 파고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데 대부분이 이런 어떤 그 자연의 법칙을 어기게 됨으로써 변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막 죽고 싶다. 이 세상 자체를 다 비관하게 되고 이런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어저께 오신 분이 있는데 사주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행적으로.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삶을? 예. 선생님! 기운 산만해서 지금 강의 안 돼요. 나가셔서 받으세요. 나가셔서. 받지 마시든가 나가셔서 받으시든가. 기운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무슨 생각을 갖고 살까 이렇게 연구를 해봐야 돼요. 씨를 뿌립니까? 안 뿌리죠. 그러면 가서 김을 맵니까? 안 매죠. 근데 뭔가 큰 거는 꿈꾸고 큰 결실을 얻으려고 그러죠. 우리 삶에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연예인은 나름 고생해요. 그럼요. 연기 수업해야 되고. 그러니까 투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방에 먹을 수 있는 거. 금화교육이 좋은지 아세요?
금화 교육은 수목의 조화를 받지 않은 금화 교육은 투기로 휩쓸리는 거고, 이렇게 밑바닥이 허약한 금화 교육은요, 분해돼 버려요. 그러니까 벌 때는 좀 벌어도 날릴 때 홀라당 다 날리는, 이런 도깨비 살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데다가 막 어떻게 투자를 해가지고는 이게 이제 홀라당 그냥 다 까먹어가지고 막 소송을 붙고 막 이런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그 놈들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처음부터 사기였어요. 처음부터 사기였어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문제가 뭐예요? 일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큰 돈 벌려고 그랬잖아요. 그 무슨 심보, 도둑놈 심보죠. 그런 일이 잘 되면 세상이 망하죠. 예, 그런 일은 아예 그러니까 마음 자세 자체가 나는 내가 한 만큼의 이상의 뭔가를 얻어먹으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면 사기당할 일도 없고 남하고 싸울 일도 없어요. 예. 이게 우리 그 고전이나 오행에서 얘기하는 진리란 말이에요. 삶의 진리에 그대로 반영해서 사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 이게 치우쳐져 있고 뭐 일로 치우쳐져 있고 이러니까 이제 다 답답한 것이거든요. 그냥 이걸로 그냥 한쪽으로 몰렸으면 몰린 대로 그냥 사람이 그냥 꽉 차가지고 말이 안 통해 말이. 예, 그냥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우리 그거 트라우마. 아니 그 뭐 열등감 옛날에는 열등감 그랬는데 요즘 트라우마 그러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 열등감이 되게 심했어요. 그때 이제 뭐 저는 이제 고등학교 갱신히 졸업해가지고 시골에 상고 졸업해가지고는 저는 이제 보고 들은 세상 제가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겠어요? 어두워요. 눈치가 없단 말이에요. 예의가 없고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눈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나는 뭐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형들 이렇게 보면은 명절 때 이렇게 양복 입고 내려오고 그냥 나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저도 이제 정말 학교 다니기 싫은 거 겨우 고등학교 졸업장은 그래도 타야지 하고 억지 춘향으로 학교를 다녀서 이제 19살 10월에 서울을 이제 간 거죠. 예? 갔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는 이제 살아보니까 세상이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막 죽도록 고생하면서 맨날 막 더러운 거 묻히고 막 이렇게 일을 하는데, 아니, 뭐, 이렇게 내하고 비슷한 나이를 먹은 뭐, 그런 애들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뭔가, 이게 왜 내 인생은 있다온가. 그래가지고 이제 막 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뭘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학벌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뭘 신청을 같이 했는데, 우리 뭐 창업지원센터 옛날에 이런 거에다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지원금이 나오고 나는 안 나온 거예요. 이유가 학벌이 고졸이다 이거예요. 네? 고졸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열등감에 쌓인 거예요. 네? 어디 가서 학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누가 괜히 나는 그 사람은 아무 뜻 없이 자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막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럼 난 막 열이 막 부탁부탁 나는 거예요. 네? 저놈들이 지금 대학 났다고 자랑하나,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돼 있으니까 꼬인 거지,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아를 성찰한다는 게, 그러니까 자기의 그 트라우마, 꼬인 거를 발견함으로써, 하여튼 했다고 해서 바로 뭐 극복이 되지는 않지만,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하는 얘기는 뭐 이렇게 마음 공부나 뭐 이런 것들이 현실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을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현실에 대한 망상과 욕망을 내려놓으면 정말 현실 또한 더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욕망에 젖어서 뭐 내가 누구 사장인가 뭐 주변 사람들에 둘러싸여져서 있는 그 인생이 진짜냐 그거예요. 나 안 됐다, 망했다 소리만 들으면 당장 다 흩어질 사람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내 안에 지식으로 그냥 넘쳐나 봐요. 넘쳐나고 그냥 막 뭔가 이렇게, 예? 그냥 탁
이게 내가 어려울 때 한마디 탁 도와줄 수 있는 옛날에 고전에 탁 어디 사마천사기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럴 때 누가 이랬다더라. 그러면서 딱 지혜를 한마디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참해서 그 사람은요 설령 어디 가서 망했다 치더라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 버려요. 우리 보면은 이렇게 돈 많은 노인들은 이제 자식들이 와서 우리 부모 언제 죽나 이제 이렇게 그 봐요. 언제 죽나 돈이 있으면 지혜는 없고 아버지가 돈만 있으면 아버지가 7, 80세 있으면 이제 아들이 40, 50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빨리 죽었으면 해요 속으로는. 왜냐면 돈 필요한데 이 노인네가 돈을 안 주거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죽는 날까지 다 이렇게 모십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왜냐면은 그걸 뺏어올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얻어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이 14살 땐가 나는 학문의 뜻을 두었다라고 딱 못을 박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에 뭐가 되고 50에 지천명이 되고 60에 이런 얘기들 이순이 되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렇게 사람이 뜻을 두고 이 내공을 팍싸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했을 때 비로소 자기의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자는 바뀌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현재의 스코어를 판단하는 거는 바뀔 수 있어요. 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그 질량 있죠? 그거는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것이 뭐냐면 파동이거든요. 에너지, 윤력.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화라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화는 막 끌어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정신을 막 끌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고요. 수라는 에너지는 굉장히 이 파동이 고요한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뇌파로 치면은 굉장히 알파파 같은 아주 부드러운 파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에너지를 이렇게 수렴시킬 수 있는, 고요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거든요. 이제 뭐가 좋은 거는 없는 거죠. 사람마다 각각의 그게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파동이라는 게 어떤 운을 만나서 파동의 어떤 그 조합들이 서로 네트워킹 돼서 이게 막 섞여서 이렇게 나오는 전체적 에너지가 사람들이 볼 때 듣기 좋거나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이미 목소리에서 나오고 표정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막 강의를 하는데 이러면서 이게 이제 이러면 이제 흥분된 상태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제 벌써 듣기가 싫어요. 내용이 좋아도.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좀 이게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면 목소리 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낮아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잘 하여튼 더 공부하셔서 활용해 가시면은 보다 이렇게 자기 삶을 정말 주인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행은 앞으로도 저는 오행과 관련돼서 할 얘기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요. 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얘기로 뽕을 뽑을 계획입니다. 하여튼 시간이 좀 많이 됐어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 두 개만 받고. 만약에 위나 비가 안 좋으면 심장을 강하게 만드는 조언인가요? 위나 비 이게 화하고 연결됐으니까 이게 안 좋으면은,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요. 네트워크로. 이게 심장만 이게 안 좋았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얘가 너무 세서 안 좋을 수도 있고, 얘가 너무 세서 안 좋을 수도 있고, 얘가 세서 안 좋을 수도 있고, 얘가 세서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게 다르거든요. 얘가 너무 세면은 얘를 너무 기운을 빼는 거고, 얘가 너무 세면은 얘를 너무 갖다가 먹여가지고 당뇨병 걸리게 만드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위가 안 좋은데 안 좋은 게 다 이유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꼭 화를 살려야만이 산다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부족함이나
과함에 의해서 생겼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행이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뭐 태가지기, 뭐 불급지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설명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 다른 분 혹시 또 있으세요? 네.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